안녕하세요. 최종원입니다. 5G 업종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 그리고 KMW 종목 분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계실 만한 내용 빠르게 체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5G 업종 계속해서 기대를 받는 4차 산업의 핵심인 거고 뭐 핵심이라고 하면은 일단 씨앗인 반도체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통신 기술의 핵심인 5G 물론 중요한 건데 팩트로 그냥 선요약 해드리게 되면은 현재 뭐 5G 수출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 5G 수출이 아니라 다 LTE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거고요. 국내에서만 5G라고 포장해서 언론에서 뉴스를 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용하고 계신 5G 역시도 그냥 LTE A보다 조금 더 성능이 높은 굳이 이름을 갖다 붙인다라고 하면은 LTE 플러스 정도?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5G가 아니다. 가짜 5G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속도를 비교해보면 LTE랑 5G랑 차이가 없는 거는 여러분들도 확인하셨을 거고 뉴스로도 많이 보셨을 텐데 요즘에 그런 뉴스들 다 묻히고 있습니다. 왜냐? 통신사들이 새 상품 팔아먹으려면은 그렇게 눈속임을 해야 되니까요. 실제로 주파수 사용대를 따져보게 되면은 LTE 같은 경우에는 3.5GHz가 현재 한계고요. 5G 같은 경우에는 넘사벽입니다. 4차원의 벽을 끼고 있어요. 5G의 주파수 사용대는 25GHz 이상입니다. 이 기술이 현재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LTE를 가지고서 장난질 해가지고 5G인 척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부분들을 다 따져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스마트폰, 스마트 기기도 LTE 제품만 판매되고 있어요. 해외로 5G향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다라는 뉴스들 이런 것들요. 중국의 5G 투자가 확대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 가짜입니다. 그냥 LTE 제품 중에서 속도를 조금이라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이고 기존 제품을 개선하고 있는 것이지 신제품을 만들어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LTE 제품의 빠른 부분만 강조되고 있는 시장이고 그것들이 실제로 2018년도에서 2020년도에 걸쳐가지고 매출로 찍히고 있다는 것이죠. 기존의 수주로 잡혀있던 부분들이 매출로 인식이 되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당연히 재무제표에는 영업이익과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신규 수주가 계속해서 받쳐준다라고 하면은 주가 성장은 계속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팩트는 이거예요. 실제 매출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기대감이 워낙에 크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 매출은 이렇게 한계가 있는데 한계선, 제한선이 있어요. 제한선이 있는데 기대감이 제한선을 뚫고 넘어가다 보니까 이 갭이 발생되게 되면서 이 갭이 뭐예요? 거품이라고 하죠. 거품이 발생되게 되면서 주가가 눌리게 되는 것이다. 실제 매출 성장세에 맞는 주가는 현재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시장 상황으로는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는 상태라서 주가를 찍어 누를 만한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들고 있던 물량들을 가지고서 주가를 찍어 누르고 있는 중이죠. 주가를 찍어 누르는 힘보다 유동성 장세에 의해서 신규 자금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이 내는 물량이 어느 정도 소진되게 되면은 유동성 장세의 힘에 의해서 주가가 뚫고 올라가진다라는 거. 단기적으로는 65,000원 그리고 70,000원까지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신규 매출이 진짜로 2, 3분기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신규 수주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실제 매출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75,000원을 돌파하는 새로운 흐름이 나오겠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 기존의 수주 잔고가 매출로 인식되는 구간이고 신규 수주가 쌓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쌓이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예요. 지금 기존에 잡혀있던 수주가 매출로 인식되는 게 언제까지일진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2020년까지는 확실히 좋아요. 다만에 신규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가를 바라보기에는 좀 불확실하다.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일어나고 있는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장세의 효과에 의해서 일정 부분까지는 상승할 수 있겠지만은 업황 개선 효과를 노리기는 좀 힘들다라는 거. 최근에 뭐 건설주나 조선주 10년 가까이, 10년 이상 정체기를 겪고 있는 업황이 코로나 한 번 겪었다라고 해서, 코로나 한 번 이겨냈다라고 해서 반년도 안 되는 기간 만에 업황이 개선되진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냥 단순하게 신약 순환매 논리에 의해서 수급들이 돌고 도는 과정에서 5G도 한번 돌아오게 돼 있다. 원래 그 돌아오는 타이밍이 다른 종목들은 현재 5월 초에서 이미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 나타났는데 5G 같은 경우에는 미뤄지고 미뤄져서 이제 6월 달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뉴스로 나오고 있는 5G 매출, 그 가짜라는 거. 실제로는 LTE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들이 매출로 찍히고 있다는 거, 수주가 들어오고 있다는 걸로 확실하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요약을 해드리면은 2020년 연간 실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분기별로 따졌을 때에는 들쑥날쑥한 게 있다라는 거. 그 들쑥날쑥한 것 중에 좋은 부분은 다 1, 2분기에 나타났던 것이고요. 1, 2분기에 나타났어야 될 주가 상승은 이미 작년에 선반영이 됐고요. 지금은 그냥 올해 좋은 걸로 가지고서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 하반기에 2021년향 수주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박스권의 폭이 7만 원에서 제한되는 게 아니라 7만 5천 원, 8만 원까지 확장이 되는 거고요. 신규 수주가 진짜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KMW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중국향 매출이 GT 뿐이에요. 그리고 기존에서도 노키아 제품 매출 아니죠. 노키아향 매출이 70%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화웨이가 제재를 받는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상황은 없다라는 거죠. 삼성전자향도 4.4%인데 변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리포트들이 일정 부분 끊기고 있어요. 계속해서 비슷한 내용 가지고서 강조가 되고 있는데 4월에서 5월 넘어올 때 급속도로 쏠리게 되는 현상이 있었고 최근에는 리포트가 안 나오면서 기관 매도세가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기관 매도세가 4월 아니죠. 5월 만기일 이후로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많아요. 현재 4월 만기일 이후로 현재까지 기관에 1000억 가까운 매도세가 나왔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120억대 매도세가 나왔는데 그것 이상으로 개인 매수세가 들어오다 보니까 유동성 장세의 효과가 계속 누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힘은 결국에 압축돼서 터지게 될 거라는 거 조만간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번 하락 조정장에서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인 거고 더 쉽게 요약을 해드리면은 이 구간이 선이 잘 안 그려지네요. 이 구간이 박스권이니까 이 박스권으로 인식하고서 돌파 나오게 되면은 정리를 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내려오게 되면은 5만 원대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다분하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사도 된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제 6만 5천 원에 근접하는 구간에서부터는 물량을 줄여가야 되는 거예요. 혹여라도 7만 원을 돌파하게 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슈와 호재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매출인지 아니면은 개인 매수세를 유도하려는 그냥 미끼성 리포트인지 확인해 보고서 홀딩할지 추가 매수할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만 LTE를 5G로 포장해서 판매하고 있고 해외는 계속해서 LTE예요. 5G 실제로 투자하려고 한다면은 애플에서 먼저 했었을 겁니다. 애플에서 계속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애플이 5G 통신칩을 담고 있는 제품을 내놓더라도 기지국이 확보가 안 되면은 5G 못 쓰고 계속 LTE 써야 되거든요. 5G 부품 담은 폰으로 LTE를 써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품을 안 내놓는 것이고 애플 기준으로 해서 실제로 5G가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다시 한번 보자. 지금은 계속해서 박스권으로 인식하고서 이 구간에서 비중 축소, 다시 매수하려면 5만 원대에서 재매수. 이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화웨이 제품의 화웨이 제재에 대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는 RFHIC예요. RFHIC는 2014년도 이후로 화웨이 벤더 그룹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벤더 기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화웨이와 관련된 신규 매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RFHIC가 받는 것이지 다른 종목들이 받을 가능성은 없다라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게 되면은 RFHIC도 결국에 이 자리가 박스권이라는 것이죠. 이제 박스권 하단부에 도달해 와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노려보는 것이고,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4만원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비중 축소, 그리고 42,000원을 혹시라도 넘게 되면은 빨리빨리 판단해서 던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결론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자라고 하면은 결국에 5G 업종도 신규 수주가 신고가 돌파를 좌우하게 될 건데, 그 신고가 돌파를 좌우하게 될 만한 신규 수주가 거의 끊겨 있는 상태인 거고, 갈수록 메말라가는 단계인 거고, 지금은 기존 매출 가지고서 계속 울거먹는 단계이므로 박스권으로 보고서 가시는 게 맞다. 최근에 건설주나 조선주가 순환매 차원에서 시세가 돌았던 것처럼 그렇게 봐주시면 된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응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단기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차익 실현 포인트 아니면 메이드 포인트를 잡으시면 된다는 것이고, 박스권 하단 기준으로 해서 신규 투자 포인트를 잡아 가시되, 하단 터치하고 나서 다시 올라오는 기간까지는 1개월에서 3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는 거, 이전에 나왔었던 패턴처럼 또 한번 반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이시죠? 이런 자리요. 이렇게 단기간이라고 하기도 좀 그랬네요. 중기간에 조정을 걸치고서 딱 한두 번 매도기에 주는 이런 흐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